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또 나왔습니다. 4일에 이어서 주말에 또 나왔는데요. 배신자, 쓰레기 운운하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군사 행동을 예고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안보통이죠. 홍익표 의원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북한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지난 2018년 4월 그 판문점 그 정상회담 그리고 9월에 네,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북미 정상이 사실상 세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제로 그 남과 그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어떠한 구체적인 실질적 진전이나 어떤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대한 네. 어떤 불만이나 배신감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 궁금한 게요. 근데 이 불만 표출의 시점이 왜 지금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이 매우 좀 미묘한 시점인데 이제 예, 이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상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북미 관계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금년 안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내년부터는 마지막 해이고 그 이미 다음 정권의 그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부터 그 금년 말까지 한 6개월 정도가 향후 남북 관계의 그 관건적인 어떤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어쨌든 최근에 북한이 올해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네. 그런 시점에서 그 사실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결과 이게 본인들의 그 책임도 있겠지만 사실상 기대했던 남북 관계 진전이나 또는 북미 관계 진전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저 발전의 기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른바 인민의 삶의 개선이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밖으로 돌린다 원인을 이런 겁니까? 정리하면? 꼭 그렇게 표현돼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걸 네. 떠나서 당초 기대했던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내부적 불만이 좀 폭발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의 지금 진단에 따르면 강공인데 강공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결국은 어떤 그 전환점의 어떤 그 확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어떤 타개하기 위한 강공 모드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정리라면. 글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아마 대화의 문은 쉽지 않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예. 그 김여정 위안 부부장의 담화문에 보면 예. 협박용 운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럼 자기들 말 오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협박용이다 뭐 이런 식의 음.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분석에 대한 불만 또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가시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그 1단계가 남북협력사무소의 폐쇄, 그다음에 예. 그 개성공단 부분들의 어떤 완전한 철폐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 1단계가 연락사무소 폐쇄하고 개성공단 이제 지금 동결 상태에 있는 개성공단을 아예 이제 폐쇄해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말로 일부에서 우려가 되는 게 공단 자체를 아예 이제 아예 밀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공단 자체가 아예 이제 사라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이 대목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좀 우리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그 예. 앞서 부분에 대적 사업을 그 해당 부분만 아니라 국가적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부분으로서 확대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음. 두 번째는 그
이 남부 대남 사업에서는 이미 지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네. 군사적 행동 부분에 대한 암시라고 그러고 다음 행동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자신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 행동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 또는 그 군부 그 군내에서의 실질적인 명령 개통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부부장의 표현을 다음 행동권은 그 군 총참모부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대남 사업 부분이 가시적 이미 결정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군부가 나설 거라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 단계에서 군부가 나선다라고 한다면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해안포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그 돌리는 이런 조치로 그 전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 그 실제로 지금 그 휴전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그런 행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거 2014년 10월에 있었던 것처럼 고사포 발사등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그 9.19 합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합의 조치들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다시 군사적 고사포 여러 가지 북측의 재래식 무기를 전진한다든지 다시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든지 등을 조치를 통해서 휴전선 일대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군사 도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확대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사적 실질적인 무력 도발은 아마 우리 쪽에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력 행동으로 예를 들면 뭐 과거 연평도 포격이나 이러한 방식과 같이 우리 쪽의 직접적인 그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이 안보당국에서는 휴전선 인근에 불필요하게 그 북측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제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한 조간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어떤 시나리오를 보도를 했던데요.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직전인 10월쯤에 군사 도발할 가능성이 미국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저 멀리 있는 나라의 그 문제를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실제로 휴전선 인근에 대규모 군사적 어떤 과거 한국 전쟁과 같은 제2의 한국 전쟁이 아닌 이상 소규모의 과거 연평도 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무력 도발이 10월 미 대선 앞두고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준다면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예를 들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는 도리어 더 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시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북측의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김여정 부부장이 이 담화가 노동신문에 실린 걸 또 주목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는 겁니까? 단순히 대외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부적으로 소위 북한 인민들에게 그걸 사실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미 김여정 담화문에도 있지만 단순히 대적 사업 부분 그러니까 이게 대남 사업이죠 이제는요. 대남 사업 부분에만 결정이 아니라 전 국가적 부분의 결정이다 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내부의 공식적 입장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심각성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부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북한 표현에 따른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적인 예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도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반응을 통일부가 이제 와서 보인다라는 거 얘기했는데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간과하거나 북한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또는 이 우려에 대한 입장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19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아, 이미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8월경에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발표된 바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미 군사훈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군사훈련이나 북측의 입장을 사실상 배려하지 않는 것들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입장을 그냥 간과했어요. 그냥 뭐 엄포용, 뭐 그냥 내부 결속용 이런 정도로만 평가했지 실제로 한미 관계나 또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구체적인 조치로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이거저거 다 떼고 그냥 한번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우리 정부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미국을 돌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뭐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 정부를 좀 사실상 지금은 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새로운 옥상옥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놓은 게 하나 있고요. 잠깐만요. 두 번째, 워킹그룹이라는 게 우리 정부가 뭐를 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그러니까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라든지 네. 그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치들을 할 때 그 한미 워킹그룹은 다 이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워킹그룹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상옥으로 돼 있는 이 워킹그룹 구조를 이제는 이 문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건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을 설득해서 그 북한의 어떤 이 군사적 전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인 경제협력 조치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어떤 그 판단이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경제협력 조치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죠. 예.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서 뭐 중국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그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서 협력의 물꼬를 튼다든지 예. 또는 북한에게 이 개발 협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지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최근에 그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방역과 관련된 보건 부분의 협력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질병이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도 지금 워킹그룹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잠깐만요. 점을 지금 여기 교통정리협회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 방역이라든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 통일부에서도 천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 그 뒤에 진전이 없는 게 북한이 호응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한미 그렇습니다. 워킹그룹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방역 부분의 협상까지도 안 되고 예. 우리 지금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한국 그 정부에서 계속 얘기가 미국의 얘기를 하면서 미국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 2년 동안 반복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듣다 지금 입장 나오는 게 그럴 바에는 미국하고 얘기하지 한국 정부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공동 방역까지 그럼 미국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한을 향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에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그러니까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관련된 물자 그 중에 일부가 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진단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전략 물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워킹그룹에서 하나하나 다 제동을 걸고 있어요. 진단 키트 보내는 것도 제동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남북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2018년에 판문점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흔히 얘기하는 쌍중단 아니었습니까?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유예한다는 거였는데 네. 실제로 2019년에 이것이 깨졌죠. 하노이 회담도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사실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군사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을 계속적으로 자극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그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던데요. 예. 이게 지금 그 현 상황에서 일정하게 좀 그 실효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그 뭐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그 자체가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이거는 저희가 국회가 이미 했었어야 되는 일을 이제 와서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이 막혀 있는 돌파구를 어떻게 뚫고 대화의 실마리 열 건가? 현재 국면에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문제는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한 거는 외교안보 당국이 뚜렷한 해법이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일단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인터뷰를 일단 만족을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